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서울 강남구청이 관내에 있는 공립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 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월 5회 수업일 경우에는 회당 15만 원,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강사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네, 매달 지원해 준다라는 예. 건데 뭐 사실 유치원 단계부터 원어민 영어 수업을 나라가 지원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필요한데요. 눈길이 가는 지점이 이걸 왜 교육청도 아닌 구청이 지원을 하고 있을까라는 대목이어서 조금 취재를 해봤습니다. 강남구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우선 그 강남구에서 이 영어 원어민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정말 오랫동안 되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례로 2009년에 구정감사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당시 구의원이 강남구청 교육지원과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3세에서 5세다. 고로 집중적인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 원어민 강사를 구청이 지원을 해라. 강남구의 유치원 수준을 높이자라는 제안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강남구청 교육지원과장은 영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유치원 과정에 원어민 강사를 넣는 것도 고민은 해봤지만 예산도 소요가 되고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게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 2018년에 교육부가 지침을 바꾼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와 휴식 중심의 어떤 영어 활동은 허용을 한다라고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게 그동안 영어 교육을 전면 금지를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와서 네. 놀이 활동에 한해서는 허용이다라는 마지노선을 만들어 둔 건데요. 근데 어디까지가 놀이 활동이에요?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치 이후에 전국 유치원에서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각자 부담을 해서 이 영어 특성화 수업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 강남구는 교육부가 허용을 한 활동이니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내 주민분들의 어떤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유치원 연합회에서도 타고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좀 지원해 달라. 이제 저희가 23년부터 된 거죠.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영어 유치원으로 요즘 또 수요 가니까 그럼 또 사교육이 또 열풍이 또 조장되고. 유치원 연합회에서 요구를 했다? 네. 이 유치원 연합회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강남구 사립유치원 연합회였는데요. 강남구 내에 이제 관내 유치원이 총 37곳이 있고 국공립이 20곳, 사립유치원이 17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사립유치원의 원장들과 그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금이 쓰이고 있다라는 건데 네. 국공립도 아니고 사립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됐다라는 점만으로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구청의 설명대로 사교육 열풍은 누그러졌을까 또 조금 궁금한 대목이라서 이 강남의 공립 유치원 교사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현실은 정반대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만 5세 아이들 상당수가 영어 학원을 병행하고 있었고 구청의 지원으로 오히려 수업이 더 늘어나서 주 3회를 영어를 배우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어 학원 가방들은 진짜 크거든요. 아이들 진짜 몸집만한 아이들에게 등산 가방 같이 큰 가방이라 유치원 가방을 그 아이들은 아예 안 들고 오고 아예 영어 학원 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등원을 해요. 그 교재가 너무 많으니까. 7살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미 영어를 유치원에서 했는데 또 영어 학원으로 가야 해서 막 울고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논란으로 다시 회귀하는 건데 네. 모국어 교육도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맞느냐. 그렇죠. 그럼 이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또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요. 한글도 글자를 배울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는 나이가 8세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 5세는 그냥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국어에 노출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네. 교사들 말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지원하는 원어민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인데요. 강사가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에 따라서 어떤 수업의 편차도 상당히 큰 편인데 가령 뭐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원어민이 와서 영어로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정말 벙찐 얼굴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뭐 학부모들과 원장들은 그것도 자연스러운 영어의 노출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그게 자연스러운 노출이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하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배워야 하냐라면서 울 수 있는가라는 것도 사실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또 교육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해둔 놀이 중심에서는 한참 벗어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 또 세금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구청이 이런 현실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도 이제 남겨진 물음표이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저 지역도 해주는데 우리 지역도 해달라라는 민원이 관철되기 시작하면 사실 만 5세 대상으로 원어민 수업을 하는 게 모든 유치원, 전국의 유치원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영어 교과가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게 교과목으로 등장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인데 그때 이제 알파벳을 배우고 헬로우 굿바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미 조기 교육으로 공교육이 많이 이제 무너진 상황에서 지자체가 세금을 투입해서 그걸 가중시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영어로 노는 것이냐부터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모국어라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나이가 유일하게 그 나이니까 네. 그때는 좀 자유롭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라님이 놀아야 할 나이에라고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부모가 자기 돈 들여서 산다고 하는 거야. 뭐 프라이버시 영역이니까 뭐라고 못하겠는데 구청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맞습니다.